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께서 갖고 나오셨는데요. 우선 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혁명의 붉은 기 앞에는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요구되는 이런 순간에 이 청년 결사대원들처럼 나서지 못하고 위험 앞에서 몸을 움츠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수많은 쇳돌을 캐내어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이런 아슬아슬한 전투도 벌여야 할 때 이 청년들처럼 첫 번째로 어깨를 내대지 못하고 잠시라도 주춤거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그 엄숙한 물음에 언제나 떳떳하게 대답하는 청춘. 쓸모없는 보록덩어리가 아니라 번쩍이는 쇳돌이. 이야, 충격적이네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폐광 탄광총 같은 걸 이용해서 땅굴을 파고 있는 작업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마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네네. 이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팔 능력은 없을 것이다. 우선 그 물과 네네. 버럭과 공기 이 세 가지를 처리할 기능이 없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절대 장거리 땅굴을 못 팔 것이다. 이런 어떤 억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네네. 저 동영상을 보니까 네네. 그 억측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물 공기 버릇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는 그 사람은 난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러한 동영상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그 낭물사 그 땅굴 탐사 단장 이창근 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본 가가지고 네. 이 영상을 확보해 온 거예요. 그 땅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내보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예전에 보수 농민이라는 조갑제시까지라도 물 공기 버릇 때문에 네. 장거리 땅굴 못 판다. 이걸 가지고 실전 국방부가 23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장악할 동안에 북한은 마음 놓고 수도권까지 땅굴을 지금 파온 거예요, 이게. 네. 여기 보십시오. 자, 물처리. 자, 땅굴을 받아보니까 지하수가 터지니까 거기 구멍 내가지고 통나무 갖고 거기 박아서 말뚝을 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지금 하는 게 지금 북한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 자, 버려 보십시오. 거기에 경도로 와가지고 싣고 와서 4분단에서 땅굴과 관련된 사람이 저분이 뭐냐면 목사님 경도 입구까지 완전 그걸 포장해가지고 포대 넣어가지고 네. 공사장으로 밤에 군사위성이 지나갈 때 이동한다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 간 데가 서해 가문공사. 그렇죠. 그 두 번째 평양과 원산 간 많은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공사 많이 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땅굴을 고쳐가다 보니 우리나라 지역에는 엄청난 폐강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본은 폐강에 처리한다. 만약에 저게 정신이라면 폐강을 처리하면서부터 거기서 얻는 부속과는 공기 문제까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두 영상을 통하여 그동안 국방부가 24년 동안 물, 공기, 버러 문제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불량한 그 자체가 이 영상 두 개에서 완전히 오늘 박살난 겁니다. 네. 네.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셨죠? 땅굴을 파면서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다 감내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 증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영상을 통해서. 네. 북한이 만일 서울까지 땅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요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질학자나 이런 어떤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이나 이런 수십 킬로까지 땅굴이 파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장담 못하겠다.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이런 서울선까지 지금 구리까지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주 그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네.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리는 바로 우리 저 한강 그 지역이거든요. 네. 구리에 조금만 내려면 강남하고 위도가 똑같죠. 네. 구리는 바로 강북의 제일 남쪽쯤 돼요. 그러면은 바로 워커힐 호텔인데 근처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거기에. 구리입니다. 예. 만약에 광장동. 네. 제가 구리에 땅굴을 왜 팠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구리 쪽으로 해서 어딘가로 나온다면 그 인근에 우리 한국
군의 특수전사령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왼쪽 어딘가로 또 가면 또 그 육군 항공 부대가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신부님께서 수색역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색역에 국방부가 있고 네. 국방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신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신촌 내에서 나와서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청와대 있죠. 네. 그리고 신촌으로 나와서 조금만 여기 들어오면 방송국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6.25 때처럼 아예 부산까지 완전히 전국토를 다 점령해버리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항복을 받는 것이 제일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산까지 점령하면 제일 쉽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순식간에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심장부만 장악하면 이런 끝나는 거죠? 장악을 해버리면은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다 놓고 자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합병한다라는 것을 의결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이 땅굴에 만약에 서울에 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슴 떨려서 이 방송 진행하기가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한데요. 이 신부님, 평생 38년 동안을 이 땅굴 탐사만 전문으로 해오셨는데 이 묵현리 땅굴이나 연천 땅굴을 그동안의 제5의 땅굴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일 구리시에서 예. 땅굴 탐사가 된다면은 예. 제5 땅굴이 사실상 연천리, 묵현리 땅굴이 다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 들어가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 연결에 찾아가면 다 제가 본 거 140도 저 북쪽에 있는 거 다 나오죠. 그대로. 출구 수백 개 되는 거 다 나오죠. 성신여도 다 나오죠. 미동 초등학교 나오죠. 여기 요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바로 여기 덕수 초등학교. 네. 지금 바로 보고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거기 현장에 가셨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네. 눈도 더운데. 예. 요 바로 저 이화학당 서대문 형무소로 오는 거 45도로 신촌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화학당에서 덕수초등학교에 왔을까 동서입니다. 그거는 지도에 딱 보면. 예. 근데 지도 그래서 보충 지도로 구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보려고 그렇게 다 구했습니다. 네. 여기 와서 바로 요 한국일보 저 조선일보 요 건너 있네요. 네. 거기 그 롯데 뭐 맡은 거뭐 있대 롯데 뭐 본부가 뭐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딱 와가지고는 두 갈래 마지막 출구는 두 개 딱 이렇게 내놨습니다. 요 초등학교 그 정문에는 네. 공안 3개 딱 내놓고 하나는 쫙 요리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에 예수님 장군 동상이 있더군요 위에는. 예. 그 밑에 지하에 거기에 두 개 딱 나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 나중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고 보십시오. 자, 김진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그 보충 설명한 게 뭐냐면 2010년 11월 28일부터 네. 2011년 2월 1일까지 2월 초까지 요 지금 구리 위에가 바로 묵현리예요. 네. 그 묵현리에 엄청난 폭음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제가 6월 17일 여기서 방송할 때에 네. 그 묵현리 주민은 땅속에서 폭음 소리, 다이아마초를 터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네. 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 폭음 소리는 천마산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다. 네. 그리고 또 고장난 보일러 소리다. 네. 그리고 그 사냥꾼의 정부 소리다. 예. 그렇게 엄폐했던 것이 바로 묵현리 땅굴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리에서 지금 국방부가 땅굴 침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묵현리 그 위에 동네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2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예. 땅굴에 대한 묵인했던 그 자체가 2년 후에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묵현리 주민이 그 땅굴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주민의 목소리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그 당시 저희 방송에서 주장했었던 묵현리 땅굴, 지금 현재 구리시의 땅굴 탐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리 바로 위가 묵현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종창 신부님이나 이 김진철 목사님 이야기는 이 묵현리와 구리가 가깝다. 아주 연결됐을 것이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익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그 지역이 바로 이 광장동 근처, 워커 근처가 우리 군의 그 특수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금 연결을 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한번 그 묵현리 주민이 걱정하는 땅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죠?
옛날에 왜 공사 잘하는데 어디 뭐 바우 같은 거 큰 거 쪼개려면 뭐 다이나마트 겹치잖아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어디서 그냥 꽝 하더니 또 꽝 했더니 거기 불고 났더라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남고 터지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해. 그 새 잡는 초 있잖아요. 역사들이 있어나요. 그 소리도 아닐까요? 아니 총소리 이거 총소리 모르겠어요. 자, 예. 지금 현재 이 앞에 것은 이 화성 네, 땅굴 예전에 네, 하세요. 안에서 방방방 드릴로 예. 막 갈가대는 예. 막 돌 막 네, 마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어떤 소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묵현리 땅굴 묵현리입니다. 그 주민이 지금 다이나마이트가 쾅쾅 터지는 소리가 지금 몇 차례 났다고 묵현리 주민이 지금 직접 증언을 했어요. 아, 진짜 주문한 거죠. 네. 자, 네. 그러면은 구리 탐사 작업 끝나고 나서 묵현리로 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리 탐사 작업을 제대로 하면은 묵현리와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묵현리 땅굴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정확하게. 네. 자, 요 선이 우리 그 이종철 신부 6호선의 시발점이 바로 연천 땅굴입니다. 네. 연천 땅굴의 이 지선이 결국 하도읍에 와서 묵현리 와가지고 지금 구리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이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쪽에는 지금 뭡니까 김정일에게 충성하고 싶다. 뭐 이석기처럼 뭐 안호 조직 만들어서 대한민국 망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도 살고 어떤 사람은 NLL도 북한에 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구리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천에 완성품이 땅굴이 네. 지금 물에 지금 차 있어요 물에. 예. 그 물에 차 있습니다. 그 물에 차 있는 연천 땅굴을 먼저 드러내야만이 네. 국민적 그 힘을 가지고 국방부가 여기 묵현리 구리까지라도 힘있게 땅굴을 드러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국방부 이군에 예산 4억 8천밖에 안 되고 네. 70년대 장비 가지고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느낀다는데 그런 자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리에서 절개 작업하다가 네. 만약에 땅굴 못 찾아내면 네. 이거 한 방에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이거 한 방에 종북 세력 자폐 세력이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정은 공작 안 되니까 이제 땅굴 가지고 공작한다고 이렇게 비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구이사 대표로서 꼭 하고 싶은 것은 구리 쪽에 확실한 물증을 딱 잡아놓고 네. 가장 정확한 연천 땅굴 거기 물속에 지금 온전히 뭡니까 아치형 그대로 돼 있으니까 네. 이걸 딱 드러내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휘어잡고 네. 땅굴 구차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인규 대표님. 2008년에 탈북자 한 사람이 이쪽에 관련됐었던 그 한 분이 그 강원도 이 감화군에 있는 46사단, 북한군 46사단에서 주로 땅굴 파는 작업을 직접 했다. 본인이.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46사단은 어떤 부대입니까? 북한. 그 이제 북한의 5군단 소속이죠. 네. 이제 김화군인 것 같습니다. 김화군, 강원도 김화군요. 네. 김화군이면 5사단입니까? 5군단입니까? 철원은 우리 그 육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인 5군단이 우리 육군도 거기는 5군단이에요. 예. 5군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철원에서부터 포천 그리고 이 뭡니까 남양주 이쪽 축선으로 해서 서울을 에워싸는 것이 북한군의 3대 축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작업을 46사단에서 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 5군단의 어떤 그 우리 5군단의 네.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북한의 5군단의 전력은 지금 어떤 것이 주력입니까? 북한 5군단의 전력은 사실은 우리 5군단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네. 작년에 북한군 총참모장을 했던 현영철 네. 그 현영철이 지금 5군단장으로 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러면서 현영철이 가 있으면서 우리 올해 3월, 4월에 계속 김정은이 전면전 도발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현장 지도까지 갔다 왔던 곳이 5군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대적인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네. 거기에 지금 원래는 122mm 방사포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쪽 지역에 지금 240mm 방사포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그런 그 정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봄에 5군단 지역이 다른 군단보다 실제 포사격 훈련을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아하. 정보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5군단이 북한군의 5군단은 북한군의 2군단과 함께 이 한국을 전면 남침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대로서 사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신 나는 그 군대 그 정수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구김화 오성산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서 천원 동성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성 초등학교 거기 왔고 그거는 250도 방향으로 왔고 거기에 무슨 그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김화 거기에 하천을 건너가지고 거기 바로 갔고 하나는 220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육사단으로 왔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그 현장 지도한 곳이 방금 바로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에. 예, 예. 오성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전략적으로? 김정일이 거기에서 왔다는 그 편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 거기에 직접 와서 나도 아버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네. 실제로 그 오성산이 과거에 우리 그 남북 그 6.25 때 굉장히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오성산이 어떤 오성산에 산입니까?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왜? 남불사 땅굴과 관련됐기 때문에 네. 이 오성산이 6.25 전쟁 때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3일 동안 유엔군이 6만 명, 그 중공군이 4만 3천 명, 그때 중공군 15군 사령관이 친정의 사령관이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네. 그때 오성산을 뺏기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230만 발의 폭탄을 내려뜨렸지만 네. 친정의 사령관이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갱도정법, 땅굴 정법을 해가지고 땅을 속에 들어가서 네. 결국 유엔군이 옥성산을 탄탄을 못했습니다. 네. 일찍 못했습니다. 네. 그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통해서 야 한반도 지형은 갱도 정법을 통해서 사실상 가능하구나. 그래서 북한의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것이 오성산이고 네. 그리고 6월 1일 김정은이가 오성산 정상에 왔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실질적으로 패전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을 접하기 위해서는 땅굴을 파려고 했거든요. 실질적인 김일성의 땅굴 전략이 오성산 전투에서 거기서 실제로 배워가지고 네. 후전 협정 이후에 땅굴 파라고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전에 이 김일성이 이 사실 땅굴이 핵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고 위력적이다라고 했었던 그 동영상 화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나서 다시 계속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보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에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신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한다. 자, 저는 1분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과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보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에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신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한다. 자, 핵무기 10개보다도 땅굴 하나가 더 파괴적이다. 이 김일성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방금 김일성의 그 여러 가지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폭발성을 이야기했는데, 신부님? 예. 운천의 3739 부대, 군 부대 밑에까지 지금 땅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격적인데요? 그걸 작년
2011년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8월 25일까지 제가 10번을 거기 가 출장을 해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군부대로 들어가셨어요? 예, 예. 373 부대를요? 예, 예. 네. 거기에 연합사에서 나와가지고 2번이나 시출을 했습니다. 기계 2대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2011년 예. 2월 17일 그 이후부터 네. 8월 25일까지 시출을 4번을 한 거죠. 했는데, 4차례 시추 작업을 했는데요. 예. 안 나왔습니까? 제가 옆에 있었는데 11m 밑에 네. 마지막 나오는 그 출구가 2개를 놓아져 있는 그런 선 앞에 거기다 제일 얕은 곳에 파야 되거든요. 네. 시출은 11m 밑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네. 왜 공기 반응 올라고 하는 것 제 원리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연합사에서 나와가지고는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지 메꿨으면 저쪽에서 아하. 자기들이 메꾼 아, 땅굴로 신부님께서는 확인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물 나오는. 반응 위에 올라오는 거는 나는 100% 확실한데 자기들이 땅굴이 뻥 뚫리니 안 나왔다 그겁니다. 네.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부정합니다. 김인재 목사님 말씀으로 저기에도 저 연천 거기에 9mm 거기도 뭐 석회암 지대다 뭐다 하면서 뻥 뚫리가 나온 걸 가지고 물이 채인 것 때문에 확인을 우리는 해가 사진까지 동그림이 다 나왔는데도 네.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하는 육군본부나 국방부는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증거가 미약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을 설득시키기에? 과학으로 그게 따라옵니까? 땅을 네. 파놓고 구멍 꾹 뚫리면 사진 내면 되죠. 내가 수천 개, 수만 개 지금 제하수를 수맥을 봐가 물 다 확인해 냈고 온천을 열어 수십 개는 될 겁니다. 네. 한 5, 60개 될 겁니다. 한국에. 온천을 봐가지고 적어도 10억, 20억씩 다 돈 들이가 2,500m, 2,000m 8인치로 다 파가 온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못할 네. 겁니다. 네. 친구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돈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네.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데 명예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갑니다.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입을 막을 겁니까? 자, 시규 대표님. 방금 김일성 이야기를 잘 보셨죠? 네. 그런데 이 북한이 과거 베트남전에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네. 베트남의 구찌 땅굴이 한 200km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땅굴 굴착 작업을 배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장거리 땅굴 개발 능력이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저 제1, 2, 3 땅굴도 다 가봤고 구찌 땅굴도 가봤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구찌 땅굴하고 북한의 땅굴하고는 좀 규모나 성격은 좀 다르죠. 구찌 땅굴은 이제 은신해 있기 위한 어떤 그런 통로로서 쓰는 것이고 이 북한의 땅굴은 공격의 통로로서 쓰는 땅굴이고 구찌 땅굴의 지역은 주로 흑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안반 지형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땅굴이 북한에게는 사실 좀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 북한은 비행장마저도 비행기 활주로마저도 땅굴을 파놓고 비행기를 이륙을 시킬 정도로 땅굴을 굉장히 많이 파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공군기들이 북한의 비행장을 공습을 하면 북한 비행기가 전투기들이 하나도 이륙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비행장에는 산에다가 굴을 파서 아예 산 깊숙이 들어가서 비행기에 이륙하려고 한 2km는 돼야 되거든요. 네. 한 그 넓이 폭 한 20m짜리 2km 땅굴을 파서 안방을 뚫어서 딱 파서 거기서 전투기를 이륙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북한은 이제 땅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해가 있다. 예. 저는 베트남의 구찌 땅굴보다는 북한의 땅굴이 조금 더 그 수 높은 땅굴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 베트남의 구찌 땅굴은 전형적인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땅굴이지만 물론 이 북한의 땅굴도 게릴라전을 위해서 파놓은 땅굴입니다만은 네. 이것이 이제 베트남 게릴라들은 수비를 위한 게릴라였고 네. 이 북한 게릴라는 이제 공격의 전초 작전을 위한 게릴라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종창 신부님께서 3739 부대 네네. 직접 그때 같이 가셨어요?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그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자, 지금 저 참조로 네. 그 우리 이종찬 신부의 이 기술력은 전국에 한 4, 50기에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 온천들이 우리 그 이종찬 신부에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네. 다 찾아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방부가 장거리 땅굴을 우리 낭물사에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구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종찬 신부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존경을 해야 되고 네. 또 역사적으로 1975년 3월 19일 제2 땅굴을 찾아내면서 실질적으로 보부군장 강복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구리에 대해서 이게 언론을 방패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본 입장에서 이동찬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나는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왠지 그 지점을 알려주시면 네. 제가 한번 나가가 직접 탐사해보면 예. 이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확실하다 아니다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탐사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그렇죠, 안 합니다. 소위 말해서 16대 탐사 장비하고 8대의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예. 가면 방향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시추 장비 탐사 장비를 16대, 8대씩 지금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연락을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가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이 구리와 파주에 지금 그 시추 장비 16대, 탐사 장비 8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았다는 것 아닙니까? 낫더니 안 낫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마지막 나오는 출구가 있는 거기에는 네. 500m, 1000m, 10m 이내입니다. 예. 저기 그 운천에 그 제가 확인한 거는 바로 논하진 두 가지 논하진 요 앞에 여기서 봤으니까 11m지 실제로 여 끝에 나오는 여기는 500m, 400m밖에 안 될 겁니다. 네. 마지막 하천 밑에니까 자. 언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만 하면 김민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곳이나 저기나 연천이나 저기나 파보면 되면 그 왜 못 팝니까? 네. 지금 자, 가만히 파는 거. 오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지났는데요. 제 4회 땅굴도 이 발견하는데 300차례 시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정보를 온갖 서로 교환하고 정보 작업을 해서 그 땅굴 안을 발견하는데 300차례 시추 작업을 했고 1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우리의 안보 구멍에 예.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추 작업, 탐사 작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땅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땅굴 의심 지역을 집중 탐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사이버 전자전이자 핵과 생화학 무기를 통한 대량 살상전,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처리할 수 있는 테러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현대전의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고 핵을 보유했으며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특수전 정예병력을 약 20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당연히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 둘째, 우리나라가 북한을 쉽게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셋째,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무력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구소련이나 구동독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이미 파탄난 경제력을 과도하게 군사비에 쏟아붓다가 붕괴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붕괴한 구소련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100만 인민군을 먹여 살리고 전군의 재래식 군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주 적은 국방비로 핵과 생화학 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으며 소수 정예군을 특수 병력화시키는 쪽으로 이미 군사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구동독처럼 그렇게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구동독의 붕괴 당시 보호국가는 함께 붕괴의 운명을 맞은 구소련이었지만 지금 북한의 보호국가는 강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과거 구소련과 오늘의 중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끝으로 동독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늘을 통한 미사일 공격이거나 둘째, 바다 밑을 통한 잠수함 어뢰 공격이거나 셋째,
땅굴을 통한 특수 게릴라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땅굴은 이제 대한민국 21세기 안보에 피할 수 없는 핵심 이슈인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놓고 자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합병한다라는 것을 의결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이 땅굴에 만약에 서울에 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슴 떨려서 이 방송 진행하기가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한데요. 이 신부님, 평생 38년 동안을 이 땅굴 탐사만 전문으로 해오셨는데 이 묵현리 땅굴이나 연천 땅굴을 그동안의 제5의 땅굴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일 구리시에서 네. 땅굴 탐사가 된다면은 네. 제5 땅굴이 사실상 연천리, 묵현리 땅굴이 다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 들어가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 연결을 찾아가면 다 제가 본 거 140도 저 북쪽에 있는 거 다 나오죠. 그대로. 출구 수백 개 되는 거 다 나오죠. 서울시내도 다 나오죠. 미동 초등학교 나오죠. 여기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바로 여기 덕수 초등학교. 네. 지금 바로 보고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거기 현장에 가셨었어요? 지금 이렇게 고생했어요. 네. 눈도 더운데. 예. 요 바로 저 이화학당 서대문 형무소로 오는 거 45도로 신촌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화학당에서 덕수 초등학교에 왔을 때 동선입니다. 그거는 지도에 네. 딱 보면. 예. 근데 지도 그래서 보충 지도도 구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보려고 그렇게 다 구했습니다. 네. 여기 와서 바로 요 한국일보 저 조선일보 건너 있네요. 이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께서 갖고 나오셨는데요. 우선 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생명의 붉은 기 앞에는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요구되는 이런 순간에 이 청년 결사대원들처럼 나서지 못하고 위험 앞에서 몸을 움츠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수많은 쇳돌을 캐내어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이런 아슬아슬한 전투도 벌여야 할 때 이 청년들처럼 첫 번째로 어깨를 내대지 못하고 잠시라도 주춤거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그 엄숙한 물음에 언제나 떳떳하게 대답하는 청춘. 쓸모없는 보록덩어리가 아니라 번쩍이는 쇳돌이. 이야, 충격적이네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폐광 탄광총 같은 걸 이용해서 땅굴을 파고 있는 작업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마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네네. 이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팔 능력은 없을 것이다. 우선 그 물과 네네. 버럭과 공기 이 세 가지를 처리할 기능이 없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절대 장거리 땅굴을 못 팔 것이다. 이런 어떤 억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네네. 저 동영상을 보니까 네네. 그 억측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물 공기 버릇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는 그 사람은 난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러한 동영상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그 낭물사 그 땅굴 탐사 단장 이창근 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본 가가지고 네. 이 영상을 확보해 온 거예요. 그 땅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 내보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예전에 보수 농민이라는 조갑제시까지라도 물 공기 버릇 때문에 네. 장거리 땅굴 못 판다. 이걸 가지고 실전 국방부가 23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장악할 동안에 북한은 마음 놓고 수도권까지 땅굴을 지금 파온 거예요, 이게. 네. 여기 보십시오. 자, 물천이, 자, 땅굴을 받아보니까 지하수가 터지니까 거기 구멍 내가지고 통나무 갖고 거기 박아서 말뚝을 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지금 하는 게 지금 북한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 버려. 자, 버려 보십시오. 거기에 경도로 와가지고 싣고 와서 4분단에서 땅굴과 관련된 사람이 저분이 뭐냐면 목사님 경도 입구까지 완전 그걸 포장해가지고 포대 넣어가지고 네. 공사장으로 밤에 군사위성이 지나갈 때 이동한다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 간 데가
서해 가문공사. 그렇죠. 그 두 번째 평양과 원산 간 많은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공사 많이 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땅굴을 구축하다 보니 우리나라 지역에는 엄청난 폐강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본의 폐강에 처리한다. 만약에 저게 정신이라면 폐강을 처리하면서부터 거기서 얻는 부속과는 공개 문제까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두 영상을 통하여 그동안 국방부가 24년 동안 물 공기 불화 문제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불량한 그 자체가 이 영상 두 개에서 완전히 오늘 박살난 겁니다. 네. 네.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셨죠? 땅굴을 파면서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다 감내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 증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영상을 통해서. 네. 북한이 만일 서울까지 땅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요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질학자나 이런 어떤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이나 이런 수십 킬로까지 땅굴이 파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장담 못하겠다.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이런 서울선까지 지금 구리까지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주 그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네.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리는 바로 우리 저 한강 그 지역이거든요. 네. 구리에 조금만 내려오면 강남하고 위도가 똑같죠. 네. 구리는 바로 강북의 제일 남쪽쯤 돼요. 그러면은 바로 워커힐 호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리입니다. 거기에. 예. 만약에 광장동. 네. 제가 구리에 땅굴을 왜 팠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구리 쪽으로 해서 어딘가로 나온다면 그 인근에 우리 한국군의 특수전사령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왼쪽 어딘가로 또 가면 또 그 육군 항공 부대가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신부님께서 수색역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색역에 국방부가 있고 네. 국방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신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신촌 내에서 나와서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청와대 있죠. 네. 그리고 신촌으로 나와서 조금만 들어오면 방송국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6.25 때처럼 아예 부산까지 완전히 전국토를 다 점령해버리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항복을 받는 것이 제일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산까지 점령하면 제일 쉽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순식간에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심장부만 장악하면 이런 끝나는 거죠? 장악을 해버리면은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다